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하면은 척하고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술잔 들고 껄껄거리는 혹은 술 들이키는 모습.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무엇이 있나 하고 보니까 큼직한 것만 살펴봐도 이렇습니다. 생맥주를 앉은 자리에서 3만 cc를 마셨다. 이거 리마연이 문제 제기했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다들 진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진짜라고 한 분들 계시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한 측근이 밝혔다. 이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텐텐주라는 거 아십니까? 그 음식점에서 맥주 마시라고 주는 유리컵이 있죠. 그 유리컵에다 소주 반, 맥주 반 이거를 가득 채운 거. 그게 텐텐주라고 합니다. 그 측근이 한 말이 윤석열 씨가 일주일에 텐텐주로 100잔 넘게 마셨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 참 거의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죠. 제목이 치맥부터 소주까지 여의도 신입 윤석열에게는 늘 술이 있다. 앞에 세 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대권 행보에 가속도를 붙인 윤석열의 최근 중요 일정에서 종종 따라붙는 게 있다. 바로 술이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리에 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보면은 뭡니까? 옛날에 배가 이만큼 늘어져 가지고 술병 들고 있는 뚱뚱한 이런 그림이 있었죠. 어디 상표로도 쓰고. 딱 그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윤석열 하면 술 이렇게 다루고 있듯이 이준석하고 치맥회동으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입당을 한 뒤에는 허구헌날 술 이런 것이죠. 그리고 목포 민호횟집의 폭탄주까지. 그리고 나서 심야에 어디 찾아가서 술을 마시고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 씨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은 술꾼이다. 이거 지난 여름에 한 말인데 이재명 씨가 이랬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 그러다가 한 말이 이겁니다. 윤석열 씨 그냥 술꾼으로 사시던가. 참 시니컬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라도 그런 말이 절로 나오게 그러고 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가는 곳마다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능한 왕이 항상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만 마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거하고 비유를 해보면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술만 마시고 있고 그 옆에 내시, 삐에로 이런 자들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니까 이 왕도 일 열심히 해야 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왕이 들어와서 전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는 것이죠. 더구나 이번에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불러들였습니다. 김종인 씨에게 박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말 듣고 1분 만에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서 이준석 김종인 체제가 됐다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되기 전부터 정치 합리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술판을 벌여왔습니다. 윤석열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중요한 사람을 영입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술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안 마시면 일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지나친 것이 아니죠. 최근에 어떤 중요한 만남, 중요한 행사의 장면을 생각하면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술을 퍼마시고 있더라. 이 술 마시는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사진으로 그냥 여과 없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거 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게 윤석열이고 모르는 게 국민의힘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언론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나하게 술 마시는 그런 모습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술 안 마시는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죠. 술을 끊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건 없지만 지금 극도로 절제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에게 코로나19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 하는 말이 단지 윤석열을 욕하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국민이 죽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술 퍼마시고 허구한 날 그러고 다닌다. 애초에 글러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저는 그렇게 술독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 힘든 국민이 왜 그런 인간을 머리에 떠받치고 세금 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좌파냐 우파냐 정당이 어디냐를 떠나서 국민의 통일된 심정입니다. 이낙연 씨는 막걸리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리 때부터 하루 막걸리 한 병씩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술 마시는 모습을 웬만하면 이 언론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국민 정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 이미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조폭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영상이나 그림으로 조폭하면은 이렇죠. 뭐 까만 옷에 또 뭐 까만 넥타이, 까만 구두, 아무튼 이렇게 올 블랙으로 차려입고 머리는 짧게 깎아서 그것을 깍두기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약간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깡패라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고 건달이라고 하면은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자기보다 윗사람, 어쨌든 뭐 두목 이런 사람들이 오면 90도로 절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 때나 이런 짓을 하는데 조폭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이 이상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조폭이 형사에게 쉽게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이렇게 봤을 때 조폭은 조폭 냄새를 풀풀 풍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척 봐도 어디를 봐도 조폭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멋있는 줄 안다. 꼭 뭐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체제가 수립됐다 하고 나니까 나도 개국공신이요 하고 나서는 사람들 이름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벌써 몇십 명 되죠. 그중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 아니고 뉴스가 그렇게 만들고 있죠. 이번에 이렇게 일이 성사되도록 한 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수시로 와인병을 들고 김종인을 찾아갔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드레스 코드는 바로 술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을 보면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모습도 그렇고 국회에서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응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한쪽은 민주당 사진이고 한쪽은 국민의힘 사진이다 하면은 사실 멀리서 대충 보고도 어느 게 민주당 사진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가 양반처럼 보이려고 보수당, 정통 보수당처럼 보이려고 이제 넥타이 똑바로 매고 항상 그 옷을 갖춰 입고 또 그쪽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 강당을 빌려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대답을 하고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죠. 절대로 무슨 식당이나 혹은 마당 한 구석이나 광장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럴싸한 장소를 빌려서 뭐 말하자면 모임 하나를 해도 오늘의 모임하고 그 모임 명칭을 간판을 새겨서 걸어놓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교양 있어 보이려고 하는 민주당이다. 그런 뜻입니다. 민주당은
언젠가부터 이번 문재인 씨가 들어서고부터는 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이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매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부의 일을 맡는, 그게 이렇게 쌓여서 길게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이런 정통 보수당이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되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좌파가 무식하다, 좌파가 하향평준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 아닙니까? 여기가 하향평준화 됐다. 이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은 민주당이 젠틀맨 분위기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겁니다. 민주당 전에는 젠틀맨이 무슨 젠틀맨입니까? 전혀 안 그랬죠. 그러면 이재명은 어떤가? 우리 보수 대중이 이재명은 나쁜 녀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이 들댔다. 흠이 정말 10손가락이 모자른다. 그런데 이재명은 최소한 욕을 해대는, 그러나 젠틀맨이다. 이재명 사진을 보십시오.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낙연 씨는 물론 젠틀맨 이미지가 맞습니다. 점퍼를 입어도 그렇죠. 그런데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에 비유를 했던 송영길 대표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변했죠. 심지어 나이 어린 이준석 대표를 대할 때도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부드럽고 전혀 사나운 기색이 없는 그런 젠틀맨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겉모습만 보면 이게 남잔지 여잔지 싶은 그런 유니섹스 코드를 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 어부지리로 MZ세대의 분위기에 이게 참 잘 맞고 그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대변인, 또 민주당 사람들,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주 사납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5년 전 민주당의 공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공산당의 성토 이런 걸 듣는 것처럼 참 뻣뻣하고 이상했는데 지금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차별화돼 버린 것이죠. 정의당은 정말 평양의 조선중앙방송 어투로 그냥 내질러 댑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왠지 세련되게, 왠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죠. 민주당이 달라졌다. 젠틀맨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고 보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도 이 유니섹스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그 김병민 대변인. 그러면 김병민 씨가 젠틀맨인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유니섹스 코드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아주 오래된 옛날식 그 유니섹스 코드다. 그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나오죠. 조선시대의 내시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유니섹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민주당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야 뭐 그 옆에 상황이 김종인 씨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런 점은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 왕 옆에서 재주를 부리는 삐에로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왕에게 바치는 재롱이라는 그 선을 넘지는 않는다. 잘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삐에로는 얼간이 짓을 해서 이 최고 권력자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뼛속까지 천민이 돼버린 국민의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해왔던가? 국민의힘은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처럼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구나, 여기에 착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보수의 뿌리를 잘라내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부정하고 이제 헌법을 갈아엎겠다고 하죠. 파란 옷을 입고, 그리고 언제 존엄한 인간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일상다반사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그걸 요구하죠. 그 다음에 눈물쇼를 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농성하고, 또 외부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 즉시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희생양을 갖다 바치는 것이죠. 동료를 잡아서 재단에 바치는 겁니다. 이거 보수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 싸웠지. 그리고 국민의힘 이간질, 돈 뿌리기, 뭐 망설임이 없죠. 그리고 공약이 됐든 당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됐든 민주당 하는 거, 또 남이 하는 것들 염치 없이 그대로 따라하고 베껴옵니다. 또 있죠. 방금 한 말도 시침이 뚝대고 번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상종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 젠틀맨이 아니고 깡패 녀석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다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다들 홍준표 투다 이겁니다. 이러면 또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 지지자들이 또 섭섭하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이런 것이죠. 아무리 고급 옷을 입혀놔도 태가 안 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모셔놔도 손가락으로 코를 파든지 침을 닦든지 뭐 이런다는 겁니다. 이 지지자들도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죠. 국민의힘이 그렇다. 육질이나 하는 깡패들이다. 품위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손꼽아 봅시다. 윤석열 후보 딱 맞죠? 이 분위기에. 사실 윤석열 후보 머리 깎아갖고 까만 옷 입고 조폭들 사이에 섞어 놓으면 누가 깡패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씨, 홍준표 의원, 장제원, 권성동, 정진석 씨도 눈 부릅뜨고 험한 말 하는 데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 하죠. 주호영 의원, 어떨 땐 아닌 것 같았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캠프에 가서 와, 주호영 의원 완전 깡패구나 하는 거 많이 보여줬죠. 이게 다 깡패 분위기, 인물들입니다. 이준석은 뭐 두목백을 믿고 설치는 소위 새끼두목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눈 씻고 봐도 품위라는 건 찾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좀 사는 나라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람들의 취향이 어느 정도 고급화됐습니다. 그러면 젠틀맨을 좋아하겠습니까? 깡패를 좋아하겠습니까? 지난 경선 때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 좀 심한 말이다 싶었는데 저 홍준표 후보는 점잖게 말을 하면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 안에서는 답이구나. 이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 국민의힘의 이수정 교수 반대 시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정확히 그랬죠. 점잖게 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통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이 곱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